이거는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라서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쫓기면서 하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미뤘고요. 이렇게 코사인하고 사인이 섞여 있으면 반드시 하나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곱 관계를 이용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고치는 게 쉽습니다. 사인 x를 고친다고 하면 루트 1 코사인 제곱 x 뭐 이따위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뿔마.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불편한 길을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현재 풀 수도 없고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를 사인 x로 바꿔주면 제가 마이너스 a 사인 제곱 x 플러스 a 사인 x 플러스 a 더하기 b 이렇게 바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한테 뭘로 보여야 되죠? 사인 제곱 x를 사인 x를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이차 함수의 합성함수 형태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최대하고 최소를 구한다는 것은 치역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인 x를 한 문자로 보고 저걸 이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저걸 이차 함수로 해석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리려면 당연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a가 미정계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첫 번째, a가 양수다 라고 하면 저건 위로 블록일 거예요.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니까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다행히도 대칭축의 위치는 2분의 1로 숫자입니다. 대칭축까지 미정계수면 아주 불편할 텐데, 그죠? 그러면 2분의 1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이 더 멀어요? 1이 더 가까워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멀고 역시 똑똑한 친구들 1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실제 유의미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다 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시죠? 그렇구나. 그러면 최대값이 2분의 1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4분의 5a 더하기 b입니다. 이게 10이어야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입니다. 이게 1이어야 합니다. 이걸 푸는 건 쉬운 일이죠? b가 바로 소거되니까요. 맞아요? 4분의 9a가 9니까 a는 4겠네요. a는 4고 b는 5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a 양수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타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a가 음수일 때를 봅시다. a가 음수라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으로 다음과 같이 그려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sin x는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 더 멀고 1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놈이 최대값이고 이놈이 최소값인데 지금 보시면 최대와 최소가 아까하고 그냥 교환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실 필요 없죠. 그죠? 그냥 최대값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얘가 10이다. 그리고 최소값이 4분의 5a 더하기 b인데 얘가 1이다. 이걸 연립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a는 마사 나오고요. b는 6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얼마 또는 얼마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돼서 둘 다 되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럼 AB의 곱은 20하고 마이너스 24니까 답은 마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죠. 나눠서 푸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복잡한데 선생님? 복잡하지만 그냥 여러 개의 문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개 각각 풀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6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0번은 얘를 잘 봐요. 자,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 여기에다 가급적이면 x를 써서 여기다 식을 쓰지 미친놈같이 여기다 탄젠트 제곱 x를 쓰는 분 없습니다. 저건 왜 저러는 거예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죠. 그러면 저기를 x로 바꾸든지, 대부분 첫 번째 시도는 뭐냐면
여기를 x로 바꿀 수는 없을까? 없어. 왜 없어? 저기 x로 바꾸려면 x에 뭘 대입해야 되지? 탄젠트 제곱 x의 역함수를 대입해야 돼요. 교육과정 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함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의역이 제한을 걸면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학 가시면 하고요. 뭐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이렇게 부르는데 여튼 우리는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풀이의 방향이 역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하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쉬운 대로 여기를 x로 바꿀 수 없다면 두 번째로 뭘 시도할 수 있냐면 여기를 탄젠트 제곱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른쪽이 탄젠트 제곱 x로만 써있으면 나중에 탄젠트 제곱 x 대신에 x를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함수를 정의하는 식은 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탄젠트 제곱 x에 관한 식으로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실제로 문제 풀면 그 딱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제가 문제를 풀기 전까지 하는 말이 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정말이에요. 알겠죠? 제가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건 딱히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걸 보고 내가 했던 생각을 니네가 할 수 있으면 니네가 푸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이 탄젠트이고 싶어요. 탄젠트 제곱이고 싶어. 근데 사인하고 탄젠트는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 탄젠트 제곱이랑 누구랑 상관 있지? 그렇죠. 코사인 제곱하고 상관 있어요. 자, 제곱관계 중에 이게 있었고 이거의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x분의 1 이것 또한 제곱관계로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이 수원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이걸 건드리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그러면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럼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맞죠? 네. 따라서 fx는 무엇이 되냐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되는 거란 말이야. 아주 괜찮죠? 네. 그러면 f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들어갈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되겠네요. 맞아요? 다시 바꿔주면 코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사인 제곱 x가 됩니다. 그럼 분모하고 상제관계에 의해서 탄젠트 제곱 x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가 답이구나.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풀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식을 만나면 함수를 정의한 식은 항등식인데 그러면 x 대신에 혹은 탄젠트 x 대신에 뭐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fx는 무엇이다 이걸 찾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f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x로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죠. 그게 안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괄호 안에 들어있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 문제는 항상 푸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풀이를 기억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식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거야. 영준 일로 올까? 선생님 사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빨리 일로 와. 집 놔두고 뭐, 책만 가져와. 밤에 자.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오냐고? 응? 잘 잤어? 근데도 졸려? 밤에 잠이 안 오는 학생들은 낮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눕자마자 잠들 거예요. 우리의 체력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기관은 대뇌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깨어있는 시간 동안 머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졸라 피곤합니다. 진짜 머리 대자마자 잘 거예요. 네. 거의 쿠팡 상하차 한 수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 그닥 성실하게 보낸 것은 아니군 이라는 자기 반성도 좀 하시고 내일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내일 더 머리를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61번 볼까요? 아니 탄젠트 2분의 1 난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치? 탄젠트 3분의 1 너는 아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기분이 졸라 별로야. 그런데 수학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좋아야 된다? 실력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무엇이 좋아야 된다? 시력이 좋아야 된다.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실력이 좋아야 하는 건 정말 복잡한 고도의 사고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게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니? 시력이 좋아야 하는 건 식이나 수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시력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저와 함께 시력을 좀 올려볼까요? 알겠죠? 자 봐요. 여기는 2분의 1이 있는데 여긴 2가 있어. 여긴 3분의 1이 있는데 여긴 3이 있고 여긴 4분의 1인데 여기 4가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ABC는 똑같은 규칙이야. 그냥 2를 넣냐 3을 넣냐 4를 넣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두 번째로 야 하나가 2분의 1이면 나머지 하나도 2분의 1이면 좋겠잖아. 근데 2라고 써있는 거 어떻게 2분의 1을 만들어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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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게 뭘로 보입니까? 2분의 1, 탄젠트 2분의 1과 0,0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뭘로 보이죠? 3분의 1, 탄젠트 3분의 1과 0,0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이게 뭘로 보여요? 4분의 1, 탄젠트 4분의 1과 0,0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문제를 다 푼 겁니다. 자, 이 문제 뭘로 푼 거예요? 시력으로 푼 거예요? 실력으로 푼 거예요? 시력으로 푼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실력이 좋아지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시력이 좋아지는 걸 연습하는 게 빠르다.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겠냐고? 여기가 x는 2분의 파이라고 하면 탄젠트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y는 탄젠트 x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고 2분의 1의 위치가 어디냐? 2분의 파이가 1.5 정도잖아. 맞잖아. 그럼 2분의 1은 뭐 0.5니까 하면 이 정도 있다고 할까? 근데 그냥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예. 4분의 1 여기 있다고 2분의 1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냥 3분의 1 여기 있고 그냥 대수관계만 맞추면 돼요. 4분의 1 여기 있다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말하는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이 기울기야. 얘의 기울기가 무엇이다? 얘의 기울기가 C야, C.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다음 거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은 이 기울기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커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의 기울기가 B예요. 굳이 세 번째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C, B, A 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참입니다. 니은 참이고요. 뒤 틀렸죠. 4번 2번이다. 괜찮나요? 자 다음 62번 보겠습니다. 62번도 시력의 문제입니다. 자 안 그런 척 하려고 순서를 일부러 바꿔 써놨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뭔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 자, 뭔 차이가 있냐면 이걸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읽는지 보세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어디 위의 점이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위의 점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어디 위의 점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위의 점입니다. 왜냐면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더한 거니까. 그러면 그 원 위에 있는 점, 모든 점을 생각했을 때 x 좌표와 y 좌표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맞잖아. 어려운 얘기야 내가?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면 평행이동한 원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원래 원은
원래 원은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우리한테 2원이 필요한 게 아니다. 얘를 평행이동한 원인 2원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일단 이렇다. 여기 1이에요. 이해하시겠어?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점의 xy 좌표의 곱을 알고 싶은 거잖아. xy 좌표의 곱과 관련인 함수는 무슨 함수죠? 분수함수입니다. 여러분들 xy는 k 이런 함수 아시죠? y는 x분의 k라고 보통 적겠죠? 그럼 이 k가 x좌표, y좌표의 곱이란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k가 커지나요? k 거꾸로 배우지.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뭐라고 배워요?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배우죠. 이거 원점에서 최대한 멀면 뭐가 되는 거예요? xy 좌표의 곱이 커지는 겁니다. 어디가 원점에 제일 먼데? 여기요, 여기. 그죠? 예. 저기 정체가 뭐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조금 틀렸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에 원의 중심인 마일 컴마 마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삼각형 메꾸면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점의 정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이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루트 2인가요? 루트 2분의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 그냥 루트 2죠. 그죠? 그래서 이게 2분의 3이고 이게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답은 얼마다? 150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걸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늘 읽어낼 수 있냐 없냐. 그걸 결정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려야 재능이 없다는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읽을 줄 모르면서 수학에 재능이 없다라는 말은 단어 한 자리도 안 외우고 난 영어에 재능이 없어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거 다 읽을 줄 아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파워풀하다.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다 읽을 줄 알고 나면 이제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복잡한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읽어낸 능력만 갖추시라고. 그리고 이런 거는 한번 읽을 줄 알면 평생 읽을 줄 압니다. 갑자기 까먹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풀이 같은 거 막 몇 개 기억해서 몇 문제 더 맞춰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안 나. 알았니? 풀이는 만드는 거야. 기억해내는 게 아니야. 알았어? 물론 그걸 존나 빨리 해야 되는 압박이 있죠. 시험이면. 시험이 아니면 좀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자, 투실수 x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탄젠트 x 더하기 y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탄젠트 x 더하기 y를 구하는 건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죠? 맞잖아. 그리고 탄젠트 x 더하기 y를 계산할 때 x를 내가 구할 수 있고 y를 구할 수 있어서 그 합을 알 수 있다 라고 해도 우리가 늘 탄젠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x는 3이었어요. y는 2였어. 그럼 탄젠트 5가 얼마냐? 그럼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건 답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우연찮게도 탄젠트 x 더하기 y의 값이 구해지거나 아니면 x랑 y가 구해졌는데 그 둘의 합이 특수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보고 그냥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만 읽어보고 탄젠트 x 더하기 y가 직접 구해지거나
아니면 x, y가 구해졌는데 그 각각이 특수각, 아니 합친 게 특수각이면 되긴 하지. 예. 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야 돼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문제를 꼬라지를 봤을 때는 딱히 탄젠트 x 더하기 y가 직접 얻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x랑 y가 특수각의 형태로 얻어질 것임을 얘가 굉장히 부추기고 있죠. 예각을 주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x, y 직접 구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을 뭐 하나 보고 한 거예요 지금? 얘 하나 보고 한 거예요. 얘 하나 보고. 알겠니? 그럼 이제 목적이 좀 분명해졌어. 나 뭘 구해야 된다고? x, y를 직접 계산해야 돼. 그러면 sin x랑 sin y를 계산해야 돼. sin x랑 sin y가 이 범위에서 1대1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값,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런 값들이 정해지면 x나 y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 짓을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뭘 얻냐면 원래 사인 제곱 x랑 코사인 제곱 x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사인 제곱 y랑 코사인 제곱 y 더하면 1이죠. 그럼 그 4개 더하면 2죠. 4개 중에 2개 더한 게 2분의 1이죠. 그럼 나머지 2개 더한 건 2분의 3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y는 2분의 3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는.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 뭘 하고 싶냐면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코사인 제곱 x와 코사인 제곱 y의 합이에요. 그렇다면 밑에 식은 뭘 줬을까? 코사인 제곱 x와 코사인 제곱 y의 곱을 주고 싶지는 않았을까? 선생님 왜요? 그래야 합과 곱이 주어지니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거든. 괜찮나요? 아니 존나 설득력이 있잖아. 아씨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풀이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러면 코사인 제곱 x하고 코사인 제곱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플러스 16분의 9는 0의 두 실근이겠네. 근데 공교롭게도 얘가 완전 제곱식이네요. t는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x든 코사인 y든 둘 다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든 y든 둘 다 6분의 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돼서 예상대로 루트 3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진짜 최악의 경우에 시간이 너무 없어. 탄젠트를 물어 이 문제가 있어. 특수일 거니까 루트 3분이 아니면 1아니면 루트 3일 거 아니야. 셋 중 하나를 찍어야지. 틀리고 있으면 되겠어? 33.3% 답 맞출 수 있는데? 맞잖아. 그치? 응?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찍기도 더 잘 찍는다고 내 말은. 알겠어? 특수하게 탄젠트가 아니면 안 물어봤을 텐데 객관식이 다 있구나 심지어. 이런 거 왜 주는 거냐? 예각인데? 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합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y니까. 64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1등급 도전 문제 있으면 안 돼.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이것도 읽는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힙니까? 이렇게 읽힙니까? 솔직히 그렇게 안 읽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설득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분수 형태의 함수의 최대치수를 물어볼 때 자 분수 형태 y는 분수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도 식이 있고 여기도 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분모와 분자가 미친듯이 따로 움직이는데 너네가 이 b는 이때 최대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고? 나는 안 들어. 나는 안 든다고. 분모 분자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맞아? 그럼 이런 함수를 해석할 때 기본은 무엇이냐면 분모 혹은 분자를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숫자로 만드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둘 중에 하나를 숫자로 만드는 게 절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분자에다가 sin x 플러스 1을 곱하고 분모에도 sin x 플러스 1을 곱하면
분자가 그래도 코사인 뜨잖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숫자를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인다고. 알겠어? 둘 중에 하나를.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상황이잖아. x가 변하면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바뀌잖아. 맞아? 이걸 직접 해석하는 건 수학 1의 영역이 아니에요. 미적분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직접 해석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 식이다. 그냥 단순한 함수가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갖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왜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라고 했냐면 제가 항상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분모의 x좌표 들어있고 분자의 y좌표 들어있으니까 너무나 기울기를 떠올리기 좋아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분모의 사인 들어있고 분자의 코사인 들어있어요. 그럼 걔 뭐예요? 기울기의 역수예요. 그럼 기울기 범위 구한 다음에 걔 역수의 범위 추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어? 여기 오니까 좀 깨네. 자, 그럼 코사인 x, 사인 x 지금 어디 있냐? 저랑 같이 찾아볼게요. 너무 크다. 쓸데없이. 이게 단위원이라고 하면 이 원 전체에 있는 거야? 아니야. 요만큼밖에 없어. 반 원 위에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범위가 그렇게 말하잖아. 이게 덥니? 저거 볼까? 저기 탁탁해져 있는 거 봐. 복도에. 히트 소리 됐어. 그리고 2,1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럼 당연히 기울기의 최대값은 언제겠냐면 얘랑 얘를 이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얘 기울기 얼마예요? 1입니다. 답 1이에요. 물론 최소값은 언제예요? 얘랑 얘를 이었을 때냐? 아니다. 이때 있네. 이때가 더 작지? 0이죠, 0.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 범주 안을 움직이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 기울기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면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가능한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인, 코사인 섞여 있습니다. 뭘로 맞춰줍니까? 코사인을 맞춰줘야 합니다. 사인 제곱이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A 코사인 세타입니다. 상수항 사라지네요. 그죠? 예, 최대값이 4다. 얘는 위로 볼 놈이잖아. 근데 문제는 얘는 대칭축이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 A죠. 그럼 코사인 세타에 우리가 뭘 물어보냐면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이때는 그래프가 4개 필요해요. 아니 3개 필요해요. 최소값을 물어보면 4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려놓고 볼게요. 네. 똑같은 그래프가 3개가 필요할 거라고요. 왜냐면 우리 모든 실수 A를 관찰해야 되니까 A가 제일 작을 때부터 A가 제일 클 때까지 봐야 되잖아요. A가 꽤나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1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먼저 보는 거죠. 두 번째 마이너스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을 때 볼 겁니다. 이때 마이너스 1과 1 중에 누가 A랑 더 가까워요?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뭐만 물어봤으니까. 최대만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최소를 물어보면 그래서 그래프가 4개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이때는 다음과 같겠죠. 각자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서는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서는 여기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최대값이거든요. 요게 4여야 돼요. 그럼 A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5고 이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1보다 실제 작기 때문에 A의 값으로 부합하겠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때 최대값은 A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A 제곱입니다. 이게 4이려면
A가 2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 범위에 부합하지를 않죠. 그래서 너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이때 최대값은 1을 대입한 거고 그러면 2A-1이 4여야 되고요. 이때 A는 2분의 5가 나오죠. 2분의 5는 이 범위에 부합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A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니?